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내려가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아파트, 뭐 자동차 이거 다 말도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돈 없으니까. 완전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돈을 다 빼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군대 사람들도 많이 초청하고 있고 일반 정치인, 정치 관료들도 이런 친강 외교부 장관잖아도 초청을 했어요. 이게 본질을 얘기를 하면 그 시진핑은 항상 밑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켜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중국의 그 사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무총리 리창이랑 사이도 안 좋아요.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옛날에 사이 엄청 친했는데 근데 지금 중국 경제 문제 엄청 많잖아요. 이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시진핑도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리창한테 푸시하는 거예요. "해결하라." 그러면 리창도 제대로 못하면 와 가지고 시진핑을 리창을 한테 뭐 혼날 수는 있는데 "아 당신 왜 제대로 못하냐." 근데 이게 누구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문제 어떻게 그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시진핑은 또 화나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시진핑 되게 의심 강한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뭐 일부러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밑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네 불가능한 일 계속 시켜 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시진핑한테 한 소리 하거나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 "내가 황제인데 당신들 감히 나한테 이렇게 까불어?" 그리고 또 추청하고 또 추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러니까 부패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나의 주머니 안에서 놓을 수 있는지 항상 그것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전쟁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 같은 거는 차라리 사지 말고 물로 대신 어차피 그 지금 전쟁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거기 완전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돈을 다 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전쟁 뭐 대만 이게 뭐 통일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시진핑은 갑자기 대만을 통일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시진핑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밑에 부대를 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좀 검사를 해 봐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 시진핑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시진핑 막 정말 열받아서 화나는 거죠. 네 상황은 이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 되는지 저도 잘 모르죠. 아마도 이거 황당하잖아요. 연료로가 물로 대신 이거 만약에 이런 뉴스 나타나지 않으면 PD님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 이유 다양한데요. 그 군부 사람들 시진핑 싫어하는 이유 금방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 민영 기업가들은 이게 그 중국 약간 좀 그 시장 경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등서평 노선 가 가지고 사람들 그 민영 기업가들은 막 회사도 크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시진핑은 지금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요. 마오쩌둥 공동부역. 네. 공동부역은 뭐예요? 그게 부자들 돈 다 빼 가지고 그 같이 뭐 갓난 사람들은 이게 부여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오쩌둥은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부자들 엄청 막 걱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인도 그렇고 이게 텐센트 회장 마화 등도 그렇고 막 사람들 되게 걱정돼요. 그러면은 과연 시진핑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도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 3년 정도 그 코로나 제로 정책 시진핑 그렇게 고집을 부려 가지고 막 봉쇄도 하고 뭐 상하이까지 다 그냥 샷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와 가지고 완전 경제 너무 안 좋고 다 망했어요. 많은 서민들은 옛날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뭐 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도 있는데 지금 다 실업당해 가지고 사람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수 없어도 그냥 최소한 3년 동안 그 키로 코로나 지울 정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코로나 지울 정책을 누구 세웠어요? 시진핑 세웠어요. 그러면은 다들 시진핑 싫어하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도 그렇고 민영 기업가도 그렇고 군대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내부 사람도 그래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정치인들, 네,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짱여샤 그 사람 있잖아요. 짱여샤 그 사람이는 시진핑 엄청 친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내려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냥 시진핑 특별히 허락해 가지고 그 사람 계속 군의 부주소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 뭐 사이 다 깨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 중국 전체 그 공산당 체제 흔들 수도 있어요.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 설마 이게 중국 공산당 그 파워 엄청 센데 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많은데 뭐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계속 뭐 공산당 망하겠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중국 정치를 거의 10여 년 정도 관찰을 해 왔어요. 옛날 역사도 많이 배우고요. 지금 상황은 너무 심상치 않아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 왜냐면 내려가면 정말 이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 파는 엄청 많잖아요. 뭐 후진터파, 뭐 태자당파, 시진핑파, 뭐 이런저런 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런 사람들 막 안에서 스스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배 있잖아요 배. 배는 바다에서 막 이게 바람 너무 세는데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정도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시진핑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 체제 자체가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게 시진핑 대신 군대 안에서 군부 안에서 아마 짱유샤 그 사람 아마 뭐 장악 군대 파워를 장악할 수 있는데 공산당 내부에 옛날에 팔태자 있어요. 그 호춘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호춘화 이 사람 이게 시진핑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 강제로 연민했으니까 호춘화는 이게 패퇴자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 사람 호춘화는 아마 이 그 국가 주석 아니면 당서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 파워, 능력 뛰어내서 아니에요. 이 사람 오히려 약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마 그 사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지 저희 생각인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구태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시진핑 짱으샤 그거 있잖아요. 이 생각해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김정은 막 퇴장을 했는데 어떤 장군이 김정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채가방 그냥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테타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시진핑의 파워 어느 정도 이미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왜냐면 중국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국 정치 전체 불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네 이거보다 더 해요. 이게 2020 년도에 그때 양후이 때는 전 국무총리인 리커창 그냥 막 공식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출처하는 게 아니고 리커창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8만 원도 벌 수 없는 사람 6억 명 있어요." 네 6억 명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대학교 연구 통해서 이게 한 달에 수익 36만 원도 안 되는 사람 9억 명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 숫자인데요. 몇 년 전인데 그때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심해요. 중국 전체 경제 봐봐요. 그 부동산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다 너무 안 좋게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36만 원도 벌 수 없는 사람 15명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망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사람들은 중국의 가장 큰 부자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마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반 서민들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중국 정부랑 중국 공산당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돈을 그냥 자고 있어도 그냥 쉽게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자들은 이게 중국의 모든 뭐 철도, 석유, 텔레콤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담배 뭐 이런 거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힘들죠. 그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 달에 뭐 한국 돈으로 뭐 20만 원 심지어 10만 원 정도 살기 엄청 힘들어요. 네. 그냥 밥만 먹는 거죠. 그리고 밥도 그 맛있는 밥 아니고요.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은 제가 그 뉴스를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그 큰 도시에 갔잖아요. 큰 도시에 가는데 거기 취업을 못하면 돈은 없잖아요. 그 집세도 내야 되고 휴대폰도 비용도 내야 되고 뭐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돈은 없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 정도죠. 그래서 겨우겨우 쪼끔씩 먹고 뭐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한 달, 두 달 정도 구할 수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노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 3 시부터 뭐 거기 어느 시장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런 사람을 필요하는 그런 회사는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10 일, 20일 계속 일자리 없으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요? 상황은 이래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돈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중국 지금 경제 문제 되게 많은데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지방 재정 문제 엄청 심각해요. 이게 그 정부 돈이 있어야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 수위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땅을 팔아서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요. 땅을 누구한테 팔면은 건축 회사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10여 년 전에 그때 중국 부동산 막 엄청 많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파트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굉장히 비싸게 팔 수는 있어요. 그냥 중국 지방 정부는 그냥 앉아 있어도 땅을 팔아서 엄청 수익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거의 중국 지방 정부 수입 70% 차지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다 망해잖아요.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갑자기 70%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30%는 세금인데 지금 중국 기업들,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고 중국 민영 기업들도 다 망하고 있고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 지방 정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부채 엄청 많아요. 중국 정부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고위층 간부들, 지방 정부 사람들은 이게 GDP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GDP 좋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들어요 그게. 근데 방법 하나 있는데 공항, 철도, 고속도로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공항 중국 공항 엄청 많아요. 막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철도, 공항 이게 신도시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빚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는 수입도 없는데 근데 돈도 많이 필요하는데 여기는 부채도 많고요.
우리 가족 비슷하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그 빚 많이 있고요. 그 자녀들도 돈은 많이 필요하는데 그러면은 이 지방 정부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옛날 대출 갚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심각해요. 그 지방 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일본이랑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일본은 물론 그 몇십 년 동안 어느 정도 경제 상황 안 좋은데 근데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그 국민 속도도 되게 높고 그 복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게 사람들 복지도 거의 없고요. 네. 정말 경제 상황 안 좋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은 먹는 것도 없는 정도로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고요, 지금 상황은. 예를 들면 지금 실업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 대학생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220만 명 정도 대학생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학교 숫자를 따라 보면 많은 대학교 학생들은 그 취업률 20%도 안 돼요. 100명 졸업하면 거의 80명 취업을 못 해요. 그 20명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취업하는 사람 거의 뭐 10% 정도?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취업을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도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다 지금 그 해고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당하는 거죠. 그리고 민영 기업들도 지금 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또 사람을 잘라야 되잖아요. 어쨌든 전체 경제 상황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저도 그런 뉴스 봤는데요. 정말 심각해요. 왜냐면 사람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 안 가요. 돈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외식 그 하는 거죠. 네.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소비 다 줄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외식 안 하면 이거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요. 이 있잖아요. 안 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무엇을 안 하면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물 먹고 그리고 밥을 지금 음식점도 그러는데 그리고 어 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양고기. 중국 사람들은 샤브샤브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양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안 사니까. 그리고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내려가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아파트 뭐 자동차 이거 다 말도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돈 없으니까. 먹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식당 말고 과일 아니면 고기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살 있으면 되고요. 물 있으면 되고요. 소금. 이 세 가지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지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중국에 가시면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신데요. 거기 가면은 뭐 괜찮죠. 그리고 현지 사람들 여러분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호텔 가 가지고 좋은 공항 가 가지고 '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 중국 워낙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돈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엄청 심하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딜 가다 비슷하잖아요. 중국 지금 한국 지방에 가도 거의 뭐 서울이랑 비슷해요. 물론 서울 강남은 높은 비례가 아닌데 다른 다 비슷비슷해요. 중구는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 분들은 중구에 가시면 일단은 인천공항도 도착해 가지고 좋잖아요. 부둥공항 도착했어요. 와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와이탄 뭐 루자주이 이런 상하이 있는 좋은 지역 가 가지고 너무 멋있다." 그쵸? 그래서 또 다시 공항에 가서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끝. 그죠? 괜찮은데?
이 박수아 이 사람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아닌 게 좀 쪼끔 상하이나 베이 쪼금 벗어나서 중국 실제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서부 지역 가 보세요. 중국 동북 지역 가 보세요. 이게 경제 그 동북 지역 가면은 사람도 많이 없어요 정말로. 이게 아우 말도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 안 좋고요. 네. 이게 중국 부동산 문제죠. 그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중국 도시는 1, 2, 3, 4, 5선 도시라고 하는데 그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이 4 가지 있는데 그 1선 도시는 예를 들면 항저우, 수저우 뭐 이런 도시들인데요. 그 맨 처음에는 4, 5선 도시 정도 그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게 괜찮아요. 뭐 굳이' 그래도 안 좋은 도시니까 조그만 도시니까. 근데 점점 2 선, 3선 도시도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사람들은 '아 이게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도 중국의 핵심 지역 뭐 베이징, 상하이 이런 지역 괜찮은데 다들 그래도 부동산 그 버틸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선 도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이 4 가지인데 거기서 상하이는 최고 좋아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상하이까지 부동산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상하이 주변 지역 아니고 상하이 핵심 지역 예를 들면 루자주 거기서 또 일부 아파트 다는 아니지만 가격을 엄청 50%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엄청 위험하죠. 엄청 위험해요. 지금 중국 그 베이징도 그렇고 상하이도 그래요.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파려고 해요. 파려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구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가 그러니까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그 흥정해야 되잖아요. 흥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집주인들은 너무너무 열받아요. 그 심장병 심장마비 걸릴 수 있는 정도로. 왜냐면 흥정하는 사람, 구입을 하고 싶은 사람 그냥 가격을 그냥 맘대로 그냥 깎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국 돈으로 "이 아파트 되게 좋은데 20억 팔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8억, 8억 팔아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너무는 상황은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은 돈 필요하니까 안 팔 수도 없고 그 상대방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지금도 그나마 팔 수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후년에 팔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 집주인들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이게 정말 상하이까지 며칠 전에도 뉴스 봤는데 상하이까지 상하이 핵심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 그냥 급락해 가지고 정말 중국 부동산 다 망하는 거죠. 중산층 부자들 그 의민하러 가는 거 그 탈출하는 거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완전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국 그쪽으로 오는 중국 사람들 옛날에 한국 그런 정책인데 5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바로 그 F2 비자는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영주권 비슷비슷해요. 5억 정도? 근데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왜냐면 특히 그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너무 긴장돼 가지고 '빨리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약간 중산층들 아니면 부자들. 그래서 한국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5억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근데 한국 정부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가격은 5억 부터 15억 까지 올라가서 300 정도. 네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 쪽으로 많이 오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 중국 사람들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아일랜드 이쪽에 많이 가요. 영어 어느 정도 소통되니까 그쪽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약간 좀 그 서양 나라 많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지금 항구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중산층들, 부자들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많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일단 청년 실업률은 이게 재작년 그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중국어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의 정체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 이번 달 어느 정도 나온지. 근데 중국 정부는 지금부터 우리는 청년 실업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뭐죠?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발표까지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청년 실업률 어떻게 되는지 진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躺平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방도 연금 문제도 있잖아요, 연금. 연금 지금 우리 연금 보험 내서 그 나중에 그 뭐 퇴직한 이후에 60 이후에 그 연금 한 달 한 달씩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젊은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 연금을 안 내요. 거절을 해요. 안 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내가 거의 60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인데?' 네.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리고 진짜 60살 살았어요. 과연 그때는 중국 연금이 있어요. 거기서 여전히 돈이 있을까? 왜냐면 지금 중국도 사람 그 출생률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연금 문제도 그래요. 그리고 청렴 실업률 문제도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 중국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떻게든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만 말씀하셨던 그냥 중산층들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게 미국 남쪽에 어떤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고요. 중국은 그 나라랑 서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많은 사람들은 거기 비행기 타 가지고 그 나라 먼저 가요. 거기서부터 그냥 걸어서, 아니면 중간에 뭐 버스 타거나 어떻게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예. 또 다른 나라 가는 태국 뭐 심지어 베트남까지, 베트남 그 불법으로 입국하는 중국 사람도 있어요. 이런 뉴스를 옛날에 얘기하면 중국 사람도 안 믿어요. '아, 당신 뻥치지 마. 우리 뭐라고? 불법으로 베트남 가는 거야? 가는 거?' 이게 뭐 옛날에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냥 '아, 중국 경제 너무 안 좋아서 최소한 베트남 지금 이게 일자리 많아요. 그 수입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 까지 가는 사람도 많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 사람들은 돈 있으면은 투자 이민, 뭐 결혼 이민, 돈 없으면은 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다른 나라 가고 있습니다. 농민권은 뭐냐면 옛날에 다 농사하는 사람들이죠.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막 돈 수입이 얼마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큰 도시에 가 가지고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거기 현장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을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해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농촌에서 시골에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힘들지만 이게 수입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 특히 남성분들은 큰 도시에, 베이징, 상하이 큰 도시에 가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요. 물론 힘들지만 자식 위해서 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큰 문제는 뭐냐면 차별당해요, 차별. 왜냐면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호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상하이 갔잖아요. 호구 없으면 자기들 아들, 딸 제대로 취학할 수도 없어요. 학교도 못 들어가요. 뭐 의료보험 같은 건 다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 참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골보다 좀 수입 괜찮으니까 참는데,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런 사람들은 거의 2억 넘어요.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최근에 무슨 문제 생기냐면 중국 부동산 망하잖아요. 이 공사 현장 가도 일 없어요. 없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시골에 가면 농사를 땅도 그 다른 사람 다 가져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땅을 농사를 하더라도 수입이 얼마 안 돼서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한 달에 뭐 1,000,000원 벌었어요.
갑자기 1,000,000 한 달에 800,000원 벌면은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다시 큰 도시에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일자리 없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20대 큰 도시에 가서 40 대까지 막 일을 많이 했는데 건강하니까 힘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40 넘었어요. 40 넘었는데 계속 그런 일 할 수도 없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복지는 없어요. 연금도 없고, 그 뭐 연금 쪼끔 있긴 한데 뭐 한 달에 한국 돈으로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얼마 안 돼요. 그게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안 좋아서 이런 사람들은 앞길 봤을 때 너무 막막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그래서 다들 이게 다 큰 사회 문제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을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중국 정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시골에 가 가지고 뭐 병을 걸여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냥 버티는 거죠. 없어요. 이게 다른 그 매체, 다른 유튜브 채널도 가서 항상 많은 PD님, 작가님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그 대응책 뭐 해결책 같은 거 있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어느 정도 좋게 될 수가 있겠죠. 제가 특히 최근 5년 정도, 그 코로나 시작한 이후에, 그러니까 2020 년부터 올해는 2025 년이었잖아요. 5년 정도는 계속 안 좋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완전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정도는 뭐 제일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일은 다음 달 아니면 6 개월 뒤에 또 일어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해결책이 있으면은 이런 현상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안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10년 동안 올해는 최고 좋은 해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안 좋지만 지금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최고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2020 년도에 2019 년도에 그때도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되돌아봤을 때 2019 년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때는. 시청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100% 믿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다른 채널도 보시고 다 상황 다 파악하시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세요.